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경제 사이클은 그림과 같이 회복, 상승, 둔화, 하강을 반복합니다. 경제 사이클은 주식 및 채권의 투자 사이클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사이클에 맞게 주식, 채권의 매매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과 녹색의 경기의 회복과 상승 영역에서는 주식형 자산을 투자하고, 반대로 주황색 및 붉은색의 둔화 및 하강의 영역에서는 채권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 사이클은 발표되는 각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및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주요 국가의 경제 지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녹색의 상승 영역 상단의 80% 이상 위의 구간으로 경기 확장 국면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경기 둔화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며, 역사적으로 상승 영역의 가장 끝에 그리고 정점에까지 달하는 이 구간이 주식형 자산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주식형 자산의 투자와 더불어 폭락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지표상으로 현재의 국면은 버블이 형성되고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이런 국면인데요.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극에 달하면서 경기 침체냐 또는 다시 경기 성장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미중 무역 합의의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확인하면서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의 비중 조절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6월 10일 5월간 중국의 수출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중국 수출지표에 대한 추적 관찰 모니터링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중국의 수출액 지표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림의 푸른색 선은요, 중국의 수출액 증가율이고, 붉은색 선은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율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출액과 우리나라 수출액이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우리나라 수출액과 코스피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액과 코스피 또한 중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여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경제가 살아나면서 코스피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트만 봐도 중국의 수출액이 증가해야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증가하고 코스피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1위 국가가 중국이고,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주요한 부품 및 원자재들을 구입하고 이것을 조립하거나 재가공하여서 미국 등 주요 수출국으로 다시 수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과 우리나라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온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수출액 지표를 왜 추적 관찰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6월 10일 중국의 수출액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과 달리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우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중국 수출에 대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9%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중국의 5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1% 증가하였습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5월 중국 수출액은 2,138억 달러로 4월 수출액이 1,934억 달러, 전년 대비 마이너스 2.7%로 감소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5월달에 곧바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표를 보시면 5월 중국의 미국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2%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이 플러스 2.2% 증가하면서 미국의 수출 부진을 약간 상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만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무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로 수출액을 늘려서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것인가?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중국은 미국 외의 국가로 수출액을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은데요. 가장 신빙성 높은 근거들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5월달 수출액 증가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미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안화 약세 등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합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처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경우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출액이 증가합니다. 한마디로 위안화가 약세가 될수록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최근 5월까지 급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6월 관세 인상을 앞두고 중국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이 급증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대미 수출은 마이너스 4.2%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증가했습니다. 또한 5월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가 269억 흑자를 기록한 것을 볼 때 양국의 수출 수입이 감소한 상태에서 관세 인상 전 밀어내기 수출을 했을 가능성을 높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로 볼 때 5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것은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 수출액을 늘리면서 미국으로부터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미국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 베트남, 인도, 유럽 등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중국의 수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죠. 미국을 제외하고 위안화 환율 상승으로 한두 달 정도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로 수출이 증가할 수는 있어도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오래 가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당장 6월 미국의 고율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면 중국 기업들의 밀어내기식 수출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6월 이후부터는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인데요. 이렇게 기업들의 밀어내기식 수출의 약발이 떨어지면 다음 달 발표되는 6월 중국의 수출 지표까지는 양호할 수 있으나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7월부터 발표되는 중국 수출 그리고 무역 수지는 감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6월 10일 발표된 5월간 중국의 수출액 지표가 예상과 달리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며 양호하게 나왔지만 이것은 위안화 약세 및 관세 부과 전 중국 기업들의 밀어내기식 수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액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으니 증시가 개선되고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역시나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돼야만 중국의 수출도 개선되고 우리나라 수출도 개선되고 코스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수입액 지표를 살펴볼 텐데요. 6월 10일 중국의 수출 지표와 함께 수입 지표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푸른색이 중국의 수입액이고 붉은색이 우리나라 수출액 변화율인데요. 사실상 중국의 수입 지표는 수출 지표보다도 우리나라 수출액과 연관성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액 1위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해줘야 우리나라 수출도 증가를 하는데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해주는 구간은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도 많이 해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액과 우리나라 수출액이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여 왔던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5월 중국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8%나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 수입도 마이너스 6.9% 감소를 했는데요.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줘야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로부터 주요 부품 및 원재료를 이렇게 수입해서 조립 가공해서 다시 판매를 할 텐데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수입 감소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감소보다 수입하는 물량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국의 5월 대미 무역 수지는 269억 흑자이고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도 148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렇게 5월 중국의 수출과 무역 수지는 잘 나왔지만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 수지가 양호하다고 중국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6월 10일 발표된 중국의 5월 수출액 증가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전년 대비 1.1% 증가로 양호하게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위안화 약세 및 밀어내기식 수출 등 일시적인 것으로 추측되고요. 반면 중국의 5월 수입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8.5%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5월 중국의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중국의 수출 수입 및 무역 수지는 양호하게 나오면서 중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잠시 시간을 벌 수 있겠으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지표가 빠르게 둔화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 양국의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이 최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만큼 G20 정상회담에서 타결의 실마리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섣부르게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6월 말 G20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